네, 안녕하세요, 유진 양. 음, 늦었어요. 하여튼, 우리 유진 양의 이런 원대한 꿈과 넓은 세계관이 담긴 메일, 아저씨 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 참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유진 양이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저씨가 조언을 하고 싶었는데, 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어떻게 순서대로 유진 양에게 이야기를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 다시 재차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겁니다. 아저씨는 예술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사는 청년들의 답답한 마음을 아저씨의 경험으로 아저씨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저씨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아저씨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 모든 것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 영상은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문화예술과 관련한 Q&A를 하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유진 양이라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저씨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 그러면, 해외 여러 나라에 한국어를 알리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박사나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결론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아저씨가 대답을 해줄 수 있었음에도 왜 고민을 했냐 그러면, 유진 양이 아저씨한테 그런 해외 여러 나라 우리 한국어를 알리고 하는 좋은 일들을 하는데 박사나 석사 학위가 필요하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저씨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음, 할 수 있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저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 우위에 있는 기득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되지, 어떤 토론에 의해서나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적용되거나 현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유진 양이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세계 여러 나라하고 교류해가지고 한국어 교육학과를 마련해놓고 어,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한국어 교육학과 또는 국문학과라는 것들이 그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거꾸로 유학 오는 아이들 때문에 그 만들어져 있던 것, 교육 중심 이런 것들이 90년도 후반 들어가서 서면서 이제 거꾸로 한류 붐을 타면서 해외에 우리나라 그 한글을 알리는 어, 그런 역할로 이제 탈바꿈했죠. 어, 아저씨가 왜 고민을 하느냐 그러면, 아저씨는 30년 넘게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해외에 사는 우리 교민들하고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런 세계를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나도 봤고, 또 한국의 여러 단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어, 우리 국위선양을 하는지도 지켜봤으니까. 음, 그래서 유진 양한테 아저씨가 아, 좀 방향성 없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판단은 유진 양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아저씨는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어떤 목적에서 외국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느냐가 먼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다른 국가에 대한 선망, 호기심이 생기고 그들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스템이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국제사회에 우리 한국 대학이 우리 국내에서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식으로 민폐를 끼쳐요. 그래서 대학들이 나서가지고 해외 여러 나라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와 자매결혼을 맺고 교수를 교환을 하고 한국어과를 설치를 하고 여기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그들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우리 교민사회 또 취업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들과 또 연계를 시키고, 장점도 있지만 폐단도 많고, 그래서 선뜻 아저씨가 유진양한테 그런 방향을, 이게 옳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하는 이유예요. 이거 진짜 복잡한데 일단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박사나 석사가 있어야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떠한 자격, 나는 그렇게 절대 안 봐요.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학에서 지금 외국 대학에 가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많죠. 많으나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난 그런 사람들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유진양한테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 속에 유진양이 어떻게 자기가 어떤 주관적인 멘탈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속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역시도 우리 한국 이 교수 집단들이 아주 썩어 빠진 줄 세우기를 해놨기 때문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유진양에게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아저씨가 경험한 거, 그리고 아저씨 스스로가 느낀 거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유진양이 최종적으로 과연 대학에 가서 한국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 석사나 박사가 되어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언어를 알려주는 게 우선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저씨가 말하면서도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참 Q&A를 해준 적이 없는데, 이 영상 끝에 왜 아저씨가 고민했는지 유진양이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오랜 예전부터 해외 개발도상국이나 이런데 나가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언어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한국어라고 교육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돼요. 해외 사람들에게 알렸던 거는. 여기 보시면 아저씨 개인적으로는 기준으로 삼는 게 1991년도 1991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인간들이 해외에 나가서 존재감을 알릴 수 있었던 방법은, 막 기독교 단체들이 나가서 선교 활동을 이란 명목 하에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그 국가의 언어를 전하는 매개체가 됐을 테고,
또한 우리가 이민의 역사를 굉장히 오래됐어요. 1880년도부터 보는데 1880년도 우리가 하와이 이민을 갔던 그 이주민들의 2세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했던 기록들이 있고, 그래서 91년 이전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었지, 뭐 해외 국가들이 원해서 뭐 이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그런 것들이 91년 이후 이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코이카라는 게 창단이 됩니다. 이 코이카가 이전까지만 해도 그 기독교 단체들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국 문화라든가 이런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그럼으로써 장단점들을 갖다가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일단 한국을 떠나서 해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외교관이에요. 그럼으로써 저렇게 어떤 민간 단체들이 개별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 문화가 해외에 알려지는 것들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코이카라는 게 창단돼 가지고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해외에 필요한, 현지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노력봉사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또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이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한 거는 91년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이카라는 거를 유진양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코이카 단체에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뽑아서 6개월 동안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만 보면 아주 좋은 취지에, 그러나 코이카가 이렇게 외교부 산하에 있으면서 어떤 좋은 취지로만 갔으면 좋은데 지금 한 10년 동안 이렇게 대기업들의 비자금 루트로 사용이 되고 기득권들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국가 재산을 함부로 팔고 이런 그래서 코이카라고 하는 것들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것 코이카를 통해 가지고 유진양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직접 참여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코이카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외국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이카 반드시 유진양이 살펴봐야 되고, 코이카에서 보니까 4년제 졸업자들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는 솔직히 반대인데 유진양이 코이카는 분명히 연구하고 분석해놓고 정보를 취득해 갖고 있다가 봉사활동 정도는 해서 경험을 쌓는 것은 추천한다. 그러나 코이카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여기에 목매이거나 하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코이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 그것도 반대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이카를 비롯한 세종학당이나 지금 여러가지 그 단체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들이 나름대로 한국어라고 하는 교본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저씨는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들이 외국인들에게, 현지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려주면 이 친구들이 그걸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TV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자국 내에 한국인들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 교수들이 다리를 놓고 또 취업자를 알아봐 주면서 연결을 시키는데, 아저씨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그거예요. 그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교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이 기성세대들이 우리나라 표준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반말, 존댓말, 거기다가 사투리까지 섞이게 되면 외국 학생들이 자기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것들을 실제로 현실에서 전혀 못 알아들어요. 한국어가 아주 다양한 민족의 언어로 돼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한국어가 어렵다. 한국어가 어렵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해요.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진양이 질문한 그런 제도권 안에 있는 봉사단체라든가 해외 교류단체를 통해가 협력업체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 한국어를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나가서 가르칠 때 과연 그 해당 국가에 도움이 되겠는가. 또 유진양이 어떤 공부를 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학교 한국어 교육과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교수법이 다 다를 겁니다. 통일되어 있지도 않아요. 또 유진양이 해외에 나가서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은 하시겠죠. 하지만 현실과 부딪히는 거는 저렇게 교포사의 기성세대들과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문 기사나 아니면 아저씨가 경험한 바로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싱가포르 같은 거, 말레이시아 이런데 교민사회 취업시켜줬다가 아저씨는 직접 봤어. 그 카페에서 그 사장이란 새끼가 그 베트남 애한테 야 일로 와봐 반말하는 것도 봤고, 유신양은 뭐 아니 어른이 뭐 젊은 친구들한테 반말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영어라는 걸 배웠는데 영어를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호주에 갔더니 내가 배운 영어와는 전혀 다른 사투리 영어를 쓰더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랑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게 표준화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국어를 알리더라도 같은 교수법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다르다고요. 다 달라.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저씨가 얘기했던 여기 코이카, 이게 외교부에서 외교부 산하에 있는, 이거 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종학당. 이 세종학당이 지금 뭐 하는 난 재단인지 모르겠는데 해외에 상당히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알리는데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난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뭐 대학 간의 교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모양인데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니세프도 있고요. 그거 말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아저씨가 뭐 별로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냥 그냥 유진양이 이런 거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찾다 보면 한국의 단체를 가장해가지고 국가로부터 후원금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세금이 1년에 쓰여지는 게 2조 2천억이에요. 추정입니다. 한 2조 2천억이라는 세금이 쓰여진다고. 이들이 해외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뭔 때만 되면 툭툭툭툭 나타나서 한국어 뭐 교수예요 뭐 어째요 그러고 나타나는데
난 그런 식은 난 원치 않아요. 방법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공식적인 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진양이 박사나 석사 학위를 따야 저런 데 가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저씨 경험을 말할게요. 언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국가에게 알려줄 때는 반강제로 학교를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등록금을 받아 놓고 불러다가 너 우리 애 한국에 취업시켜 줄게 뭐 어쨌게 하면서 한국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사탕발림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끔 현지에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러자면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능력을 배워서 그 외국에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나라를 갈지 모르겠으나 그 해당 국가가 과연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한가? 내가 거기 현지 갔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능력을 배양해서 가는 게 좋겠어요. 아저씨는 지금 말한 이 방법을 유진양에게 권하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라는 거를 유진양이 알려주러 가겠다? 아저씨가 왜 유진양의 그런 한국어 교습 하는데 정규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오히려 후자의 아저씨가 말했던 그런 방법으로 해외 한국어를 더 알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아저씨 경험으로는 이들이 한국어를 알고 싶어 할 때는 이들과 매치되는 원하는 것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걸 충족해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슨 에티오피아나 지금 콩고나 이런 아프리카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LG 기업들이 나가가지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기업체에서도 해외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이 콩고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애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콩고나 에티오피아에 대한 문화나 사회나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아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말 이해가 가요? 그러니 내가 한국어를 어떤 국가에 내가 말하는 방법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사용하고 내가 쓰는 내 언어를 너에게 가르쳐 줄 게가 아니라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언어 하나만을 알려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국가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유진양. 그렇지 않겠어요? 유진이 한국어 참 잘 가르치네. 너 어디 베트남 가라, 몽골 가라, 카자흐스탄 가라. 그럼 가서 월급 받고 가르치겠다고요?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자리는 40 이상 된 애들, 기득권들이 지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카자흐스탄도 대학 총장까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은 뭐냐 그러면 그런 해외에 나가서도 맨 그 밑에 조교로 있거나 따까리로 있는 거, 따까리로. 그러려고 4년 대학을 가가지고 석사 따고 박사 따가지고 차라리 그런 시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국가를 딱 정해갖고 나는 거기서 아예 그들의 문화라든가 생활이라든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기여할까 그 국가를 향해서 그 국가를 위해서 라는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유진양이 그 국가에서 기여하려고 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 주위에 원치는 않지만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도 생길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진양을 통해서 한국어를 알게 되고 한국 문화를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나라 코이카나 세종학당이 하듯이 외국
대학하고 교류해가지고 거기다 한국어 교육관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교수 보내고 거기에 유진양이 편승해 보겠다? 미안한데 한국어도 잠시 잠깐이지 인기 없습니다. 그냥 한때 영화 확 뜨고 드라마 확 뜨고 할 때나 몇백 명씩 모이지 지금 가보세요 어떤가. 뭐 7명 10명 앉혀놓고서 무슨 한국어 가르치고 앉아있고. 한국에서는 좋지. 대학마다 자기네들도 사업거리가 생겼잖아. 홍보거리도 생기고. 그러니 베트남 같은 데 가갖고 한글어 학당 만들어 놓고서 베트남 애들 가르쳤다고 사진 찍고 그거 국내에 홍보하고 대학에서 연구비 타가고 지원금 받아가고 또 세금 땡겨가고. 이런 방법은 썩었다라는 거예요. 유진이야. 한국어만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마인드로는 세계 국제사회에 나와서 봉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해당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를 우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유진양이 미국 가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럼 미국 애들이 한국어를 왜 배우려고 할까요? 어떤 부류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까요? 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생판, 남인, 피도 다른 외국 애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애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그 교포 3세, 4세들, 그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쪽은 아무래도 그쪽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 문화를 잘 몰라도 막 영어 좀 할 줄 알고 또 한국어를 쉽게 가르칠 줄 아는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거기는 맞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거 이전에 우리 교포 2세들, 3세들, 4세들 자라는 우리 교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하겠다. 그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그쪽에선 또 학벌 따지니까 뭐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석사라도 따서 가야 되겠지. 하지만 그런데 한국어를 알리는 것보다 아저씨는 지금 현재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나 저 북유럽이나 지금 한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모델을 선망하고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호기심 어리게 보고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생활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고 우리 교포들 말고 그 해당 국가 애들이 그런 친구들한테 유진양이 그 국가에 가가지고 한국어를 알리는 게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유진양한테도 보탬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유진양이 내가 대학을 가서 석사나 박사를 하겠다는 것은 캐나다, 호주, 미국, 프랑스처럼 선진국에 가서 우리 교포 4세들, 5세들 교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저씨가 조언하기 싫습니다. 그냥 이 시스템대로 따라가세요. 그래서 세종학당 가가지고 학위 따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거기 보내주지도 않겠지만. 그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말 잘 듣고 내 앞에 알랑방구 잘 끼고 말 잘 듣는 애들 어시어시 해갖고 좋은데 보낼 거 아니에요. 뭐 등록금은 냈고 쟤는 어떻게 밀어줘야 되니까 야 너는 우간다 가라. 그럴 거 아니냐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시스템이 싫다고요. 아저씨는. 그래서 알면서도 유진영한테 권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건 Q&A 하면서 제일 Q&A 하기 싫었던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도 코이카 자원봉사 필리핀에서 피살됐죠. 이게 유진양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외라는 것은 나와 전혀 다른 이게 개인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집단과 나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그 홀림 아이 다녔던 그 워홀 다니는 친구들 아저씨 말 공감할 거예요. 해외에 나가면 내가 뭐 3명, 5명이 갔든 어찌됐든 나 단독과 국가 간에 이 빅매치가 이루어진다고.
유진양 편들어줄 사람 하나 없고 유진양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 생존하고 살아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네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유진양이 코이카를 통해 갔든 무슨 세종학당을 통해 가지고 갔든 유진양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삶을 갖다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 필리핀 가갖고 그 도둑 맞아갖고 피살당 걔는 뭐 단체에서 보호해줄? 뭐 보안에 신경 썼나? 왜 죽었나? 뭐 이거 하나뿐이나? 납치, 사고, 행방불명. 외교부 신경 안 씁니다. 우리나라 교민 삶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거 몰라. 아저씨한테 왜 그런 소식들을 자꾸 전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저씨는 관심 없어요.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뭐 그냥 안타깝기만 한 거죠. 왜 저런 식으로 해외들 나가고 또는 그런 봉사들 하지? 유진양이 능력만 있으면 저런 단체 안 해도 외국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콜백 해나가고 스카우트 해가고 대우해주고 그래서 유진양은 언어를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을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국가를 먼저 선정하는 것,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는 것, 그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를 생각하고 가신다면 유진양이 생각했던 그런 환경에 좋은 리더로서 또 우리 한국을 알리는 아주 외교관으로서 훌륭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지만 저렇게 제도로서 마련한 루트를 따라 학교를 가고 졸업을 해서 단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봉사를 나가서 6개월,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온들 그거는 유진양의 꿈이나 유진양의 생각을 충족해 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저씨는.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언어를 해외에 알리는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저씨가 자꾸 청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O2O 세상에는 안 맞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저씨가 이거 보여줄 수 있나? 잠깐만. 아니 자꾸 언론에서는 이상하게 이걸 설명을 하던데 이거 한번 봐요. 이거 인터넷 될려나 모르겠다. 이 번역기는 아니 이거는 한국 것도 이 제품들이 많아요. 한국 것도 많고 핸드폰 어플에도 되게 많고 많은데 지금 아저씨가 이 영상을 왜 보여주냐 그러면 이 제품은 완벽하게 중국어, 영어, 일본어는 거의 95%, 거의 100%에 가깝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거는 왜 안 되느냐는 아저씨가 한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거는 말 안 하겠고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이 이미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정보를 집어넣음으로써 저게 가능하게끔 하는 세월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스페인이 한 5개 국어 되는데 하나는 아저씨가 까먹었어. 여기는 저거 기계 하나면 완벽하게 번역이 돼요. 완벽하게. 그 한국 거는 안 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지금 20년 동안 한국에 대해서 번역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들이 네가 찾는 단어와 연관되거나 혹시나 니네 나라에선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넣어줘. 그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할게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도 번역은 프로그램을 써도 거기에 부가적인 언어나 또는 비슷한 언어나 아니면 자기가 추가적으로 뭐 첨부하고 싶은 언어나 이런 걸 집어넣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료가 모자라다고. 자료가. 인터넷이 가장 발전해 있는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료 제출을 제일 안 한 국가예요. 그래서 한국어가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죠. 무슨 언론에서는 뭐 저거 뭐 무슨 나 쓸데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어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저씨 생각에는 저런 기계나 아니면 지금 구글에서 하는 룸 프로젝트가 띄워져 가지고 인도는 공유권 계약을 맺었고 인도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글 룸 프로젝트가 지구촌들과 계속 계약해 나가면 저거는 무조건 전 세계에서 저러한 기계들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런 데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언어 체계를 학문적으로 익히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와 다른 국가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방법은 훨씬 쉬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향후 뭐 늦어도 5년. 왜냐면 5K가 우리나라 통신이 지금 4G죠. 5G가 2018년 내년부터 상용화됩니다. 국제사회는. 그럼 세상이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지들이 뭐 신개발품 개발했다 어쨌다 이런 것들 통제 수단이 5G는 돼야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아저씨 보세요. 왜 고민했는지. 유진야, 외교관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내가 한국어를 알리겠다? 아마 한국어 익히는 것보다 저런 기계나 쉽게 해석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보려 하고 알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저씨가 네이버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개새끼들. 국가에 충성하고 정보나 빼주고 이짓거리나 할 시간에 네이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래놓고서 또 중국 가갖고 영업한다고 또 거 날라가 있지. 또라이 자식들. 네이버 이거는 망해요. 봐요. 다음 소프트는 빨리 정신 차리고 번역 시스템 적용해가지고 해외에서 다음 딱 보면은 클릭 한 번으로 그 해당 국가 언어가 변환되게끔 홈페이지 빨리 바꾸라고, 이 등신들아. 해외에는 뚫려 있는데 무슨 엉뚱한 짓거리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저씨 딴에. 유진양은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국어를 알리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 직업은 없어지는 직업이거든. 근데 현재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코이카라든가 세종학당이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아직도 그런 세상이 먼 미래까지 계속 보장이 되고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선전을 하고 있고 지들 활동 내역을 홍보하고 있으니 아저씨 개인이 이렇게 유튜브에 떠든들 아저씨 말을 믿겠냐고. 그래서 고민됐던 건데, 아저씨가 이거 하나 소개해 줄게. 유진양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저씨가 신뢰하는 것은 그런 국가에서 하는 코이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세종학당이나 이런 데는 아저씨는 별로 신뢰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러잖아. 봉사자들 뽑을 때 대졸자만 뽑지 고졸자 안 뽑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끼리 놀으라 그러고, 아저씨는 유진양한테 이 두 단체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유진양이 좀 경험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받고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몽당연필이라고 굉장히 설명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아마 다음 카페랑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본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 4세들 5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거기 후원하는 꼭 돈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재능이나 지식이나 또는 물자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이들의 어떤 그 학교 유지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 또 직접 참여도 해. 1년에 몇 차례씩 일본도 직접 가요. 그러니 유진양도 여기 몽당연필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을 하고 직접 봉사활동하고 함으로써 지금 말로만 그냥 석사를 해야 되나 박사를 해야 되나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곳에 직접 봉사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을 사실 추천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독도 영해를 이상하게 표시하는 것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만든 단체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지명에 잘못된 표기법들을 이들이 찾아내고 그리고 이들이 그런 것들 잘못된 걸 바로 잡아달라. 우리나라의 동해,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다. 다케시마가 아니라 우리 죽도다. 독도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단체예요. 그래서 이 외교사절단 방크 그리고 몽당연필 이 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유진양이 직접, 아저씨는 항상 그러잖아. 우리 청년들이 할 때 왜 아저씨가 미쳤다고 이런데 자꾸 해봐라, 찾아봐라, 가입해라, 움직여라 왜 그러는데, 경험만큼 좋은 게 없는 거지 돈 주고 머릿속에다 지식을 넣는다고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저씨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식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퇴화되고 퇴보돼요. 지식은 몸으로 익힌 정말 이런 기술들은, 경험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몸에 익혀지고 감동받고 감회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몸으로 감동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은 들어올 때 자기한테는 최신 정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바뀌면 퇴보되는 게 지식이에요. 그걸 지금 나이 50 처먹고 60 처먹은 애들이 대학에 앉아갖고 2017년도에 교육이랍시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면 잘못됐다 그러는 거야. 지금 대학 교수들도요 50, 60 처먹었으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왜? 30대 교수도 나와야 돼. 40대 교수도 나와. 이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 거지. 어디 가짜 하는 것들이 60, 70 먹고 교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 코이카처럼 세종학당처럼 대졸자 뽑는 거예요. 봉사자도.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소리 없이 조용히 그들보다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하는 이거 훌륭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몽당연필이나 방크나 이런 훌륭한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유진양이 가입하고 소통하고 참여하고 경험하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석사하고 박사를 해? 없어지는 직군들인데. 지금 유진양은 간단하게 내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 한국어를 알리는 교육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질문했지만 그 질문 하나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하고 문화가 뒤집어진 지금 이 시점을 설명하기에는 아저씨 이 대답이 너무 짧아요. 짧고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에다가 10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해외 활동을 한 코이카나 이런 애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스템에 유진영이 합류하고 부합되도록 행동하겠다? 아저씨는 반댈세. 저는 몽당연필이나 방크 같은 데 가입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행동함으로써 유진영의 활동량을, 그런 세계관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저씨가 자꾸 해외 나가라 이런 여행가라고 이렇게 자꾸 간단하게 아저씨가 여행가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외국 막말로 워킹 홀리데이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만 쳐다보지 말고 외국을 바라보라 그랬던 거고. 이거 지금 유진영 대답해 주느라고 아저씨가 어제 뉴스에 봤더니만은 벌써 호주 같은 경우는 워킹 홀리데이가 3만 명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던데. 이렇게 호주에 또 몰리면 문제 반드시 생깁니다. 한국 아이들은 강자에겐 약해요. 약자에게는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가보면 언제나 한국 놈들이 등쳐먹고, 한국 놈들이 스스로 떼먹고, 한국 놈들이 여러분들 뒤통수 쳐요. 외국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국민이, 우리 동포들한테 여러분들이 더 심한 상처를 받고 사기당하고 그런 일들 비일비재할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아저씨는 한국 사람들 많이 몰리는데 별로 추천 안 해요. 그래서 유진영이 어느 국가인지를 말을 안 해줘서 아저씨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힘듭니다만, 유진영이 알아보고 또는 아저씨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우리 한국 시스템에서는 저렇게 코이카나 세종학당을 통해 가지고 저걸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해외에 한국어를 알리는 그런 과정이라 그러는데, 아저씨는 저런 활동 별로, 그것도 경험해보는 건 좋겠으나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몽당연필이나 방크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꾸준하게 해외 활동했던 이런 단체들이 있고, LG처럼 이디오피나 콩고나 이렇게 아프리카에 아무도 모를 때 오래전부터 가가지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봉사활동을 하고 했던 이런 기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유진영이 좀 더 활동폭을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 이런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뒤를 따라가는, 경험을 하고 뒤를 따라가는 전철을 밟는 방법이 없더냐. 그래서 아저씨는 유진영이가 일단은 경험을 좀 해라. 아까 아저씨가 말했던 몽당연필이나 외교소설 방크처럼.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데서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진영이 가르치게 됩니다. 한국어를. 저기 아저씨가 요것도 하나 써놔봐요. 아저씨 페이스북에, 내가 유진영 보여주려고 이거 다 해놨네. 그 아저씨 봐봐,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놨나. 아저씨랑 페이스북 친구 맺었나 모르겠는데, 친구 맺으면 아저씨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이 김임숙 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한국에 일본에 계신 분인데, 조선인 학교는 아니고 조그맣게 우리 한국어 학교 자원봉사하세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친구 맺어서 지내면서 한국어 학교 활동하는 거,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현지에 있는 사람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김임수님, 내가 방크하고, 여기 다 내가 해놨네. 여기 몽당연필 들어가면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럼 여기 왼쪽에 14년 활동하는 거, 15년, 16년, 17년도 활동하는 거,
이 몽당연필에서 하는 역할 다 설명해 놨어요. 알겠어요? 여기 가보고 또 내가 뭐 해놨냐. 아, 방크도 여기는 시험 봐야 회원될걸?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방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응? 여기도 직접 참여해 가지고 활동하고. 그래서 유진 양이 아주 가지고 있는 저런 훌륭한 세계관이라든가 저런 생각들 아저씨는 너무 감동적이야. 근데 유진 양에게 이런 한국에서 외교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해봐라 라고 하기에는 아주 겉으로 시스템은 좋아. 그러나 아저씨는 그거는 결코 한국 문화나 우리 한국 정신을 해외에 알리는데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또 지금까지 이들이 해왔던 활동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고와 별 희한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저씨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유진양 아저씨가 왜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힘들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많은데 아저씨가 이거는 절대로 대학을 졸업해서 그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딴 거 다 때려치우고 아저씨가 아까 얘기했던 거 몽당연필 카페 가입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모임도 매번 하더라고요. 그 모임에도 나가보고 그 언니 오빠들이나 아저씨 아주머니들하고도 소통도 해가고 또 1년에 몇 번씩 일본 쫓아가고 그리고 정이나 지금 답답한 거 막 그냥 한국어 갈 때 어떤 교재 써요? 어떻게 가르쳐요? 그런 거 궁금하면 아저씨 페이스북에 그 김임순님 통해 가지고 일본 한국어 학교에서는 어떤 교재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지 이렇게 그런 것도 직접 질문을 해보는. 알겠죠? 아저씨는 요렇게 정도만 소개를 할게. 그래서 지금 유진영이 지금 질문했던 것은 그 질문 속에 정치도 있고 이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는 거야. 그러니 아저씨가 대답해 주려면 미치겠지. 이놈이 정상적인 국가고 정상적인 시스템이고 제대로 박힌 이런 정말 믿을 만한 멘토들이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같으면 아저씨가 진작에 유진아 코이카 해봐라. 세종학당 가면 된다.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별로가 아니라 유진이가 내 딸이었으면 아저씨는 반대하죠. 일본 보냈어. 그 아저씨는 직접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베트남 가서 현지에서 공부하면서 너 1년 동안 있어봐. 그래서 상대 국가의 문화와 생활과 역사를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유진양의 정체성, 역사성, 사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그런 뚜렷한 자기의 사관을 가지고 상대방 국가를 들여다보고 상대방 국가를 존중하고 내가 이들 국가들보다 우월한 지식이나 우월한 능력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까 하는 게 이게 봉사고 해외 활동이고 하는 거지. 무슨 여기다가 배지 달고 가가지고 대도 않는 아이씨 진짜 짜증나. 그거는 우리 교민사회하고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자기들 단체들 활동 영역 넓히고 그러면은 세금 깎아주고 세금 넣어주고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법인업체를 차리는지 그냥 거기까지는 유진양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늦은 만큼 아저씨가 명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정말 머리 아팠어요. 유진양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몽땅연필하고 방크를 소개한 거니까 꼭 거기를 통해 가지고 언니 오빠들 사귀고
또 유진이 형이 좀 더 아저씨한테서 얻지 못한 실질적인 질문들, 고민들, 그런 거를 거길 통해서 언니 오빠들한테 얻어내가지고, 절대 고민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궁금하면 메일 날리고 궁금하면 행동해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유진이 형은 분명히 성공하고 유진이 형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유진이 형의 너무 훌륭한 질문에 아저씨가 Q&A 한 중에 가장 힘들게 대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유진이 형 아저씨 사랑합니다. 꼭 꿈과 희망을 이루시길 바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아저씨가 말했던 거기 가서 친구들 사귀고 자기 활동량을 넓혀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